아들아, 엄마가 돈이 좀 필요해서. 8년 동안 이 한마디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를 악마라고 생각했어요. 매주 울리는 그 전화벨 소리가 사이렌처럼 들렸거든요. 또 돈 달라는 전화구나. 또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구나.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편지 인생극장의 윤지혜입니다. 하루의 끝,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반편지를 열어봅니다. 제보 사연을 각색하여 전해드리는 실화 기반 감성극장. 오늘은 한 며느리가 보내온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돈에 환장한 것처럼 보이던 시어머니에 대한 8년간의 오해와 미움,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지금부터 오늘의 반편지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뒤늦은 후예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님. 저는 지금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네요. 엄마가 100만 원만 보내달래. 100만 원?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잖아. 이런 대화가 우리 집에서는 일상이었어요. 8년 동안 말이죠.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도대체 시어머니는 왜 이러실까? 정말 돈에 환장하신 건가?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를요. 시어머니는 홀로 계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대학생일 때 돌아가셔서 혼자서 아들을 키우셨거든요. 결혼 첫날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가, 이제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엄마는 이제 늙어서 별로 해줄 게 없지만 너만 믿고 살 거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감동했어요. 저도 친정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첫 번째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저녁, 신혼집에서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아, 엄마가 미안한데 돈이 좀 필요해서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남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내일 드릴게요. 처음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시니까요. 하지만 그게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한 달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이번 달에 관리비가 좀 많이 나와서 2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을까? 2달 후에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데 돈이 모자라서 3달 후에는 집 수리할 게 있어서 매번 그럴듯한 이유를 대시면서 돈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매번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자주 돈을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남편이 화를 냈어요. 우리 엄마가 평생 나만 믿고 사시는데 내가 안 도와드리면 누가 도와드려? 며느리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효부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 횟수와 금액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2번, 3번,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액도 20만 원, 30만 원에서 50만 원, 100만 원으로 점점 커졌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저희가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아, 엄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했어요. 우리도 통장 잔고가 2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내일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정말 힘든데 이렇게 자주 드리면 안 되는 것 같아. 어머니한테 우리 사정을 솔직히 말해보자. 하지만 남편은 화를 냈어요. 우리 엄마가 평생 나만 믿고 사시는데 내가 안 도와드리면 누가 도와드려? 너는 왜 그렇게 속이 좁아? 그 말을 듣고 정말 상처받았어요. 저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시어머니께서는 돈을 받아가시면서도 정작 본인은 아껴서 사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특별히 돈 쓸 곳이 많지 않으셨거든요. 집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였고 특별한 취미나 사치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주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 댁에 갔을 때 정말 이상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거의 없더라고요. 김치 한 통하고 달걀 몇 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어요. 어머니, 반찬이 없으시네요. 제가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손사래를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아가. 나는 많이 안 먹어도 돼. 나이 들면 식욕도 없어지고 그런 거에 돈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더 중요한 일?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옷장을 보니 옷도 몇 벌 없었어요. 그것도 다 오래된 것들이었고요. 어머니, 옷도 좀 새로 사세요. 제가 함께 쇼핑 가드릴게요. 아니다, 아가. 나는 이런 옷이면 충분해. 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지. 정말 필요한 곳이 대체 어디란 말인지. 저는 점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시어머니를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남편 때문이기도 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돈 관리를 정말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특히 주식 투자에 빠져 있었어요. 신혼 초기에도 저 몰래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생활비로 모아둔 돈 500만 원을 한 번에 날렸거든요. 여보, 이게 뭐야?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잖아. 미안해.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투자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했어. 확실한 정보? 여보, 우리 신혼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 곧 오를 주식을 알고 있어.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또 다른 300만 원을 잃었죠. 그 외에도 남편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과소비를 하는 편이었어요. 월급이 350만 원인데 친구들과 골프 치러 가서 한 번에 70만 원씩 쓰고 오는 거예요. 여보, 우리 형편의 골프는 너무 부담스러워. 남자들끼리 모임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혼자 안 갈 수도 없고. 그럼 횟수라도 줄이자. 한 달에 한 번씩은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쓰면서도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하시면 망설임 없이 주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어느 일요일 시어머니 댁에 갔을 때였어요.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도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요. 혹시 정말 급하신 일이 있으시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네가 우리 아들한테 뭔 소리를 한 거야? 아들이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게 그렇게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저희도 계획적으로 생활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이도 곧 태어날 예정이라. 계획적으로? 그럼 나는 계획이 없다는 뜻이니? 아들 장가 보낸 게 이렇게 서러운 거구나.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 사이는 더욱 멀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차가운 시선을 보내셨고 저 역시 시어머니를 대하는 게 불편해졌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왜 엄마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매번 엄마 편만 들어서 그래.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남편과도 자꾸 다투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어요. 특히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그랬어요. 아이 양육비, 교육비 등등 돈 들어갈 곳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돈을 요구하셨어요. 이번에는 더 교묘해지셨어요. 아들아, 손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우미 아줌마를 좀 쓰려고 하는데, 아들아, 손주 장난감 사주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 아들아, 손주 기저귀랑 분유 사려고 하는데 항상 손주를 핑계로 대시면서 돈을 받아가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이 끓었어요. 정말 손주를 위해서라면 저한테 직접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아들을 통해서 받아가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 손주를 위해서 돈을 쓰시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가 직접 필요한 거 사드리면 안 될까? 너는 왜 그렇게 우리 엄마를 의심해? 엄마가 손주한테 못할 짓을 하실 뿐이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실제로 뭘 사셨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정말 그랬어요.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위해 뭔가를 사셨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물건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손주 옷 좀 사줬다고 하셔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머니, 아이 옷은 어디 있어요? 아, 그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바꾸려고 했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렸어. 다음에 다시 사줄게. 이런 식으로 항상 핑계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시어머니가 미워졌어요. 어느 날은 친구에게 하소연했어요. 언니, 우리 시어머니 정말 너무해. 손주를 핑계로 맨날 돈만 받아가. 정말? 그럼 한번 추궁해봐. 정말 손주를 위해서 쓰시는지.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이를 위해서 뭔가 사실 때는 저랑 상의해 주세요. 제가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더 잘 알잖아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정말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손주한테 뭔가 사주는 것도 간섭하는 거니? 그럼 난 이제 뭘 해야 하는 거니?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또 크게 싸웠어요. 당신 엄마는 정말 이상해. 아이를 위한다면서 정작 아이한테는 아무것도 안 사주잖아. 너는 왜 그렇게 우리 엄마를 못 믿어? 엄마가 손주를 안 사랑하실 리가 없잖아. 그때 정말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몸이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또 돈 달라는 핑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모시고 병원에 갔다 와서는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위암이래. 뭐라고? 위암 3기래.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 1년에서 2년 정도.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아무리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수술은 잘 되었지만 항암 치료 과정이 정말 힘드셨어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시고 몸무게도 많이 줄어드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너무 속 좁게 굴었나? 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분이셨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벽은 너무 높아져 있었거든요. 수술 후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많이 약해지셨는데 어느 날 저를 불러내셨어요. 아가 미안한데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정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가, 나 너한테 정말 미안해.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프신데 그런 생각 마세요. 아니야,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께서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드디어 입을 열으셨어요. 사실은 말이다. 내가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돈을 받아간 것들, 그거 다 너희들을 위해서였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애인지 나는 너무 잘 알거든. 주식으로 돈 날리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돈 쓰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너랑 손주가 고생할 게 뻔했어.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그런 면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그 돈들을 받아서 모아둔 거야. 우리 아들이 나중에 정말 철들었을 때 너희들이 정말 힘들 때를 대비해서 말이야. 시어머니께서는 침대 옆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거 봐봐.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정말 말을 잃었어요. 8년 동안 남편에게 받았던 모든 돈이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입금 내역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2019년 3월 15일 입금 30만 원. 2019년 4월 20일 입금 20만 원. 2019년 5월 10일 입금 50만 원. 총 금액이 4,200만 원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아들한테 받은 돈들이야. 단 한 푼도 안 썼어. 다 너희들 주려고 모아뒀어.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미안했어. 내가 너한테 정말 나쁜 시어머니로 보였을 거야.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들한테 직접 말하면 자존심 상해서 화낼 거 뻔하고 너한테 직접 말하면 아들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라도 돈을 모아둬야겠다고 생각했어.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면 이 돈으로 아들 교육 좀 시켜줘. 이제 아빠도 됐으니까 철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아들 몰래 네가 관리해. 우리 아들은 아직도 철이 없어. 어머니, 저는 정말 그리고 손주 핑계로 돈 받아간 것도 미안해. 사실 손주를 위해서 뭔가 사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아들이 의심할까 봐 그냥 돈으로만 모아뒀어. 아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나 때문에 우리 아들과도 많이 다퉜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제가 더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오해했어요. 아니다, 아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설명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냥 아들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됐는데 시어머니께서 쓸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엄마라는 건 그런 거야. 아들이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나았어. 그럼 저한테는 상처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것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는 어리니까 나중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사실은 너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니까 엄마의 마음을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오열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좀 잘 가르쳐줘. 이제는 아빠가 됐으니까 철들어야 할 때야. 그리고 손주도 잘 키워줘.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 대화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급속도로 약해지셨어요. 항암 치료도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하셨고요. 마지막 한 달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정성껏 간병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그동안 못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아가, 고맙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 손주가 요즘 말을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라는 말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손주가 그렇게 컸나? 할머니 보고 싶을 텐데.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손주 걱정, 저 걱정, 아들 걱정만 하셨어요. 아가, 우리 아들이 또 이상한 투자 안 하도록 잘 지켜봐줘.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는 남편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돈 아들 몰래 너만 관리해. 시어머니께서는 6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아가 정말 고마웠어. 우리 아들이랑 손주 잘 부탁해.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식 후 저는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께서 8년 동안 모아두신 돈과 그 이유를 모두 설명해 드렸어요. 남편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그동안 나 때문에 여보, 어머니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 다만 방법이 좀 다르셨을 뿐이야. 남편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갑자기 왜? 엄마가 나 대신 너한테 미움받는 걸 감수하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만 탓했네. 정말 미안해. 그날부터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식 투자는 완전히 끊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였어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는 내가 제대로 된 남편이 아빠가 될게. 엄마가 그렇게 바라셨으니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이 되었어요. 그 돈은 지금도 제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남편 몰래요. 가끔 남편이 예전처럼 충동적으로 뭔가를 사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8년 동안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셨구나. 그리고 아이에게도 시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줘요. 할머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단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어. 아이는 아직 어려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커서는 할머니의 사랑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아들한테 돈을 받았다. 며느리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다. 며느리가 화난 표정이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손주가 너무 예쁘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은데 며느리가 날 싫어하니까 말하기 어렵다.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쓰신 편지를 발견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며느리에게라고 적힌 봉투 안에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아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나를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런 짓을 했으니까. 하지만 우리 아들을 너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어. 그 애는 착하지만 아직 철이 없거든. 돈 관리를 못하는 것도 그렇고 가끔 충동적인 것도 그렇고. 내가 돈을 받아간 건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였어. 아들이 나중에 정말 철이 들었을 때 너희 가족이 정말 힘들 때 쓰라고 모아둔 거야. 그리고 아가, 내가 좋은 엄마가 될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우리 손주 잘 키워줘. 마지막으로 나를 너무 많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야.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오열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도 저를 걱정해 주셨다는 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죄송했어요. 지혜님,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오해하고 미워하면서도 걱정하고. 하지만 진짜 사랑은 결국 전해지는 것 같아요. 비록 늦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아들을 직접 나무라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감수하셨고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의 그 사랑을 제 아이에게도 전해주려고 해요. 물론 시어머니처럼 오해받는 방법 말고 더 현명한 방법으로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다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숨겨진 사랑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세요.
오해받지 않게, 상처 주지 않게. 시어머니처럼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혜님,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뒤늦은 후회님의 사연. 정말 듣는 내내 저도 같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움과 사랑, 그리고 오해와 진실이 교차하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우리를 아프게 했던 행동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배려와 희생, 그리고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된 며느리의 후회와 그리움이 너무나도 먹먹하게 다가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관계의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반편지 인생극장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반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의 성장과 더 많은 사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도 반편지 인생극장으로 들려주고 싶다면 아래 설명란에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모든 사연을 소중히 기다리겠습니다. 저 윤지혜는 다음 주에도 더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릴 반편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